이 집에 네 거는 없어. 네 몸뚱아리가 네 거야. 그대로 나가. 정말. 앞으로 여기서 사는 거야? 이대로 쫓겨나면 최명지가 아니지. 증거 찾아서 배우 수사 요청해야죠. 고르고 골라서 만나봐야 남자도 거기서 거기지 뭐. 뺑촌이 교통사고 네 엄마가 사주했다는 증거 있어. 정말 엄마가 유진이 사고 사주한 게 맞아요? 내가 네 손목에 쇠고랑 채워서 널 철제 안에 가둘 거야. 살아선 절대 못 나오게 할 거야. 이제 넌네 집에도 설 자리가 없어. 신여진의 이 한마디가 드라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휘청이던 기억을 되찾고 최명지의 실체를 모두 꿰뚫은 신여진은 마침내 명지와 세영을 자신의 집에서 내쫓으며 이 관계의 가짜 가족 서사를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명지에게 날린 두 번의 싸대기, 그리고 그 뒤따른 유진이를 죽게 만든 게 내 엄이었다는 폭로는 세영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남깁니다. 같은 시각 구안하는 명지를 유인해 금고의 위치와 패턴을 알아내는데 성공하고 윤성호는 금고 개방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수첩은 보이지 않고 조영사는 여전히 도피 중. 그 사이 신 회장은 물러설 기미 없이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증거와 행동으로 승부하는 국면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다면 1. 신여진. 고통의 끝에서 시작된 응징. 신여진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94화에서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명지와 세영을 집에서 내쫓으며 이 집은 유진이의 집이기도 해. 그런 유진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의 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신여진의 표정에서 읽히는 감정은 절제된 분노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연함으로 가득합니다. 신여진의 행동을 보면 그동안 유진인 척하며 곁에 있던 구하나와 손을 잡고 금고 위치를 파악하고 세영에게는 차가운 경고를 던지는 등 전략적으로 주변 인물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신여진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감정의 단절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정, 혈연,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유진의 명예와 은총의 안전임을 명확히 하고 있죠. 드디어 복수의 주체로 완전한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2. 최명지. 수첩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는 몰락자. 최명지는 94화에서 가장 궁지에 몰린 인물입니다. 신여진에게 쫓겨나고 수첩의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허둥대며 금고를 비운 것도 불안의 표식이죠. 최명지의 표정에서 읽히는 감정은 공포와 혼란입니다. 언제든 들통날 수 있는 과거, 조영사의 배신 가능성, 세영의 흔들리는 눈빛 인원. 최명지의 행동을 보면 수첩을 비밀 장소로 옮기고도 불안해하며 수시로 확인하거나 조영사에게 연락해 입막음을 시도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최명지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파국 앞의 안간힘입니다. 수첩이 손에서 사라지는 순간 모든 비밀이 무너지기에 명지는 그 수첩을 권력과 생존의 무기로 삼고 마지막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3. 윤세영. 붕괴 직전 회심의 순간. 윤세영은 94화에서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여진에게 내 엄마가 유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세영의 세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윤세영의 표정에서 읽히는 감정은 경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마라는 믿고 싶지 않은 감정이 섞여 있죠. 윤세영의 행동을 보면 엄마를 두둔하는 태도에서 점점 변화하고 있으며 신 회장 혹은 구지석과 대화를 나누며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세영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공범이 되느냐 아니냐의 기로입니다. 지금은 모르고 있었기에 침묵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공범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4. 조영사. 버림받은 하수인 폭로의 카드. 조영사는 아직 도피 중이지만 명지에게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여진이 살아남고 수첩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조영사는 더 숨는 건 위험하다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죠. 조영사의 표정에서 읽히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지켜온 명지라는 우산이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조 형사의 행동을 보면 은밀히 윤성호 측이나 장비서를 접촉하거나 익명으로 진실을 일부 흘리는 등 폭로를 위한 포석을 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 형사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배신입니다. 명지를 위해 움직였던 하수인이 이제는 그 명지를 무너뜨릴 가장 결정적인 증언자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반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85화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금고 열기 수첩 없음 대체 단서 발견. 윤성호가 전문가와 함께 명지의 금고를 열게 되지만 정작 수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명지가 이미 수첩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금고 안에는 수첩 못지않게 중요한 단서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 회장과 장비서의 언급, 명지가 수첩 이외에도 여러 증거를 함께 보관해왔다는 복선이 있었고 해외 송금 내역, 자산 차명 문서, 내부 로비 명단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첩이 없다 해도 금고 안에 있던 자료들은 명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보조 증거가 됩니다. 여진 측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명지의 경제범죄 고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신여진, 세영에게 최후의 경고. 신여진은 세영에게 수첩의 존재, 조 형사의 고백 일부, 명지의 자백 영상 등을 들려주며 직접적으로 이걸 알고도 넌 엄마를 보호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세영은 지금까지도 엄마를 향한 감정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고 그런 세영에게 넌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라는 여진의 말은 정신적 충격이 됩니다. 세영은 갈등 끝에 구지석에게 연락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털어놓고 이후 증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명지를 무너뜨리는 내부 고발의 형태가 됩니다. 3.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조 형사, 익명 제보 5 협상 시도. 조 형사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인식한 뒤 윤성호 혹은 장비서에게 익명 제보를 하거나 조건부 협조를 제안합니다.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나도 살고 싶다는 식의 대화를 통해 협상 구조가 형성됩니다. 조 형사가 명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지만 무시당한 후 그 실망감이 결정적인 배신을 낳는 계기가 됩니다. 수첩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걸 인지한 조 형사는 선제적 방어를 위해 입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조 형사의 증언은 유진 사건의 진짜 배후를 확정짓는 열쇠가 되며 명지가 뺑소니를 사주한 정황까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수사는 더욱 가속화되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립니다. 94화는 공개된 복수와 숨겨진 진실이 동시에 펼쳐지는 회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여진은 명지와 세영을 추방하며 전면전에 돌입하고 금고와 수첩을 둘러싼 수색 작전이 본격화됩니다. 조 형사는 생존을 위한 선택에 나서고 세영은 엄마를 고발할지 외면할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신데렐라 게임 94화는 감정과 충격을 넘어 증거와 전략으로 승부가 넘어가는 분기점입니다. 신여진은 단단해졌고 최명진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세영은 그 사이에서 자아와 도덕성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형사는 이제 입을 열 준비를 마쳤고 구하나와 윤성호는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첩은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조 형사는 진짜로 명지를 배신하게 될까요? 세영은 엄마의 진실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명지가 무너질 그 순간 어떤 대사로 끝날 것 같나요? 가장 임팩트 있는 명지 몰락의 엔딩 대사도 함께 상상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수첩 확보 여부, 조 형사와의 비밀 접촉, 그리고 세영의 증언 여부가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진실은 감출 수 없고 모든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